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거 누구 주려고 준비를 하셨나요? 아이고, 저 나이대를 보니까 2030이신 것 같은데, 30대. 꽃이 잼따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옆에 잼따님 서 계시고요. 꽃 좀 보여주시죠. 예.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 충북. 어디요? 충북. 충북. 충북이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30분. 금방이네. 바로 옆이네요. 그렇구나. 이재명 대표님 도착 10분 전인데 꼭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냥 요새 힘드실 텐데 많이 힘내시라고 네네. 해드리고 싶어요. 충북 잼딸입니다. 충북 잼딸. 전국에 있는 잼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황기자 채널에 또 잼딸님 분들 많이 시청하시거든요. 우리 요새 많이 힘든데 그래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요. 예, 충북 잼딸입니다. 충북 잼딸에게 혹시 시청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충북 잼딸 화이팅!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예, 잼딸 존경해요. 잼 이모님들이 잼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복뱅이라고. 예. 이재명 대표님 보러 왔거든요. 씨는 예. 와가지고 우리 여기 같이 모내기 하면서 도움되고 이재명 대표님도 볼 겸해서 우리 왔거든요. 네, 이재명 씨 너무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좋아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님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건강하시고 예. 발전에 좀 서민들 좀 잘 살게 해주시고요. 네, 그거 바랍니다. 네. 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로 그거. 유아동문. 까지 할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정자는데 안민석이 바로 오세요. 귀엽다. 일로 오시겠어요? 일로? 바로 농사 지으셔도 되겠는데. 너무 멋지다. 야, 선글라스까지 멋지다. 여기 어린이가 올라오는 게이트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어린 두 달만 있으면 대통령. 90이 넘은 오빠님. 2달만 있으면 백살이라고? 예. 백세가 많으셔. 선생님 99세세요? 예. 99세? 정정하시네요. 정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어르신 건강하세요. 예. 2달만 있으면 100세시래요. 건강하세요. 위에도 돼. 귀엽다. 일찍 모자 쓴 사람이 귀여우지. 네,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님 좀 보시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늘 밑으로 해도 따가우니까 그 그늘 밑으로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저기 서 있는 동상이 송문주 장군님 동상입니다. 몽골이 3차 침입했을 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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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떨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저기 떨어지고 있고 소용동기계 부탁이라 그랬죠. 부탁이라 이런 거는 정부에서 많이 정부에서 시장님도 일하지만 이제
타셨습니까? 한 바퀴. 이항기. 딸나무기계라고. 달달달달달달달달. 제가 할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요 판을 딱 해서. 아이고야.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대표님 앞으로. 우와. 내려. 다다다다다다다다. 대박. 직접 하시죠. 직접. 운전까지 하시는 이양기. 진짜 우와. 간다. 간다. 출발. 심어진다. 와 살라모 된다. 살라모 심어진다. 살라모 심어진다. 천천히. 살라모 심어지고 있어. 살라모가 심어진다. 살라모. 자동으로 심어진다. 살라모가. 살라모 심어진다. 운전 잘하네. 이재명 대표님 운전하고 계세요? 살라모야. 많이 찍어본 사람은 딱 저기가 있네. 전원기 필요라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끝모가 뭐예요? 끝모. 안녕하세요, 천사님. 잠깐만 잡아주시겠어요? 이거 어떤 거? 같이 틀어요? 어디 가시죠? 제가 천천히.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출발해요? 지금 시청자분들 이거 짤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에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먼저 간 다음에 대표님 완전 귀여우세요. 할게요. 오, 주차까지 하셨어. 주차하셨어, 주차. 네.
대표님 주차하셨어 주차. 예. 자, 진짜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안 됩니다. 아이고 겁나라. 깜짝이야. 수고하셨습니다. 갈 때는 청년도 대표님 농사가 이만큼 힘듭니다. 심는 것보다 많이 좋아져. 대표님 찾아가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대표님을 해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르신. 어르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구호가 있어요. 자, 잠깐만. 아, 구호도 있어. 우리가 죽산 게이트볼 19다! 이재명 화이팅!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함성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성의 그리고 전국의 청년 농업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마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뜨거운 날인 것 같은데 이 뜨거운 날씨만큼 여러분의 열기도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또 한번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통령이 도읍전 행사가 있었는데 현 정부의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바로 쌀값 안정화법이었던 것이죠.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오늘 제가 직접 이항기로 한번 모를 심어봤는데 과거에 우리가 노동력 중심으로 이제 농사를 할 때 비하면 매우 이제 생산성도 높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모를 내는 농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과연 올 가을에 쌀값은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많은 고려들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농업이라고 하는 게 비교 우위가 없다, 비교열이 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외국에 수입하면 되지 국내에서 괜히 비싼 돈 들여서 경쟁력 없는 산업을 이렇게 유지 지지하느라고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기후위기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식량이라고 하는 게 매우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이라는 점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나라들이 이 농업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안보 산업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에 투자 지원하는 것에 뭐 10배 이상의 아주 10배 뭐 한 20배 이런 정도의 농업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OECD에서 이런 통계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는데 식량 안보 지수라고 하는 걸 보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예측은 어떠세요? 압도적 꼴등을 압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 농촌에 미래와 희망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 경기도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국적으로 농촌 소멸, 농업 소멸, 또 지방 소멸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북부 지방의 연천군 이런 데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점 농촌이 이제 소멸로 가고 있는데 청산면이라고 하는 연천군 청산면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도지사 재임 중에 조례와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15만 원씩의 지원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지역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1인당 15만 원이면 연간 18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게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예산들을 투여하지만 농촌으로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과연 어떤 정책이 있겠냐 이렇게 본다면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높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에 다시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역 화폐를 지급을 했더니 그 동네에서만 써야 되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가게도 새로 생기고 또 공동체도 부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농촌이 계속 소멸해가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로 기근이 발생하거나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우리 식량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현재 식량 자급률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식량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새롭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도 이 농업 또 농촌 또 농업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좀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도 저희가 정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대안과 답을 찾아보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당은 농업 또는 어업 같은 1차 산업에 대해서 과거와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민석 정책위 의장께서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농업진흥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과 함께 농촌, 농업, 농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함께 모색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 이게 오래된 이제 자료일 텐데 최근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 아마 농가당 300만 원에 불과하다. 뭐 어쨌든 어떤 지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데 그 경우에 일본은 한 800~900만 원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특히 북유럽 이런 데서는 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죠. 그 전 세계적으로 또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농업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 금액을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경우는 턱없이 작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제 비교 우위에 그러니까 여러 산업 중에 하나 1차 산업 이렇게 보니까 사실 여기 투자하는 건 낭비죠. 효율도 떨어지겠다고 보여지고 그거보다는 다른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농촌 지역에 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게 그리고 남는 게 없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농촌에도 여기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 오천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농촌 지역의 일종의 기반 시설에만 쓰게 돼 있으니까 그걸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다고 보이시는 곳에 도로를 만들거나 또는 공연히 도랑에 옹벽을 치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예산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성남시장을 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잘 산다고 하는데 1인당 예산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저기 소멸하는 시 또는 군, 시는 별로 안 그러지만 군 단위로 가면 인구 대비 예산, 그러니까 1인당 예산이 보통 1,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넘습니다. 근데 그거 대체 어디다 쓰고 있냐?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특히 청도 이런 데 진짜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1인당 예산이 2천만 원은 될 거예요. 2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10% 정도 절감 또는 뭐 용도로 바꿔서 더 효율적인 영역에 농촌 기본소득을 쓰자. 1인당. 그럼 4인 가족 하면은 어쨌든 연간 수백만 원을 지급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영구적으로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떠날 이유가 없어지죠. 특히 지금은 이제 농가당으로 지원을 하니까 어른 혼자 있으나 자녀들 미성년 데리고 있으나 똑같아 지원금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매인 거예요. 오히려 농촌 인구 감소를 걱정한다면서 감소를 촉진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인구당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하면 가족 수가 많으면 지원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반대로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촌 지원 정책이 대농 중심이에요. 그냥 그나마 농촌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은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대농 중심의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농 중심 정책을 하게 되면은 옛날 산업화 시대에 농촌을 해체해가지고 도시 노동력 공급하려고 농촌 인구 줄이기 정책의 사실 일환이었거든요. 농촌의 인구를 유지하고 농촌으로 유입되는 걸 지원하려면 소농을 지원해줘요. 뭐 그 경향이 저번에 문재인 정부에 좀 바뀌어서 직불금 제도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재정 규모가 작고 실질적으로 불평등하고 이게 정말로 농촌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소시민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인 거죠. 전 지금도 사실은 이제 맘먹기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정책 의지에 관한 문제고 이 정책 의지는 정치 집단마다 정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 뭐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농촌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거냐에 사실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기 농업인 여러분 계시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 체제화가 강화되면 결국은 나라 망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그 주변은 다 미어 터지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나? 그리고 광주 가보면 그 의원님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오포에 갔더니 우리 도당위원장 자리죠. 아니 학교를 칠 땅이 없어가지고요.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뭐 황당한 일이죠. 학교를 칠 땅이 없어요. 얼마나 과밀한지. 신현리, 오포 이런 데 그러죠. 황당합니다. 뭐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그 뭐 땅 한 평에 막 5천만 원, 1억씩 하니까 그래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과제고 농촌 소멸,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핵심에 저는 농촌 진흥, 농업 진흥, 농민 지원 이런 게 있다고 보죠.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재원들을 조금만 전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게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되고 그러면
이제 지방이 농촌이 살아날 텐데 왜 안 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희한하다. 똑같은 돈을 써도 꼭 물건으로 주려고 그래요. 꼭 물 거쳐서 지급하는 지원하는. 근데 소위 전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농촌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방식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좀 바꾸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정주 여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농촌으로 가면 이발소도 미용실도 없고 뭐 문방구도 없고 가게도 없고 싹 다 없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결국 인구 증가 감소를 줄이고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 있게 젊은 가구들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죠. 최소한 안정적 소득이 유지되고 뭐 여성들 입장에서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 잘 해결되고 또 공동 육아에 대한 아까 지원도 좀 강화해주면 굳이 유치원 어린이집 안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 지원을 좀 늘려서 또 부모들 손에서 자라면 훨씬 낫잖아요. 어머니 손에 자라면 이런 정책적 전환들이 필요할 텐데 저희 민주당도 또 저도 노력하겠지만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 지금 여러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정말 아쉬운 얘기는 저희가 참 농촌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농어민 지원 지지율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도 정말 희망 있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있어야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우리 김정명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이벤트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 진짜로 청년 농업인들이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고 청년 농업인은 1%밖에 안 되고 특히나 여성 농업인은 더 적을 텐데요. 민주당이 진짜로 농촌과 농업과 그 청년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내년 총선에 여성 청년 농업인이 비례대표 1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는 민주당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식량 안보 산업이다 전략 산업이라고 규정한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농업의 역사 속에서 전략 산업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산업적 위치에서 농업을 다시 설계하고 접근하면 우리 청년 농업인들 전체 농업의 농업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저는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또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왜 농민 지지율은 낮냐고 그러셨는데 많이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해가 농민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고 높지 않냐고. 똑같은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농담이었는데요. 하나만 제가 추가할게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다 피곤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전략산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도시 소비자 가정 주부들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옥수수, 콩 이런 거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콩농사, 옥수수 다 망해버렸잖아요. 옥수수는 물론 이렇게 뭐 먹는 걸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농촌이 사는 길 중에 하나가 이 GMO 표시제도 도입이 하나의 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 농작물, 이게 지금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농작물 지원 제도를 하는데 거기다 뭐 콩이나 뭐 이런 거 심잖아요. 보리나. 근데 그걸 심었을 때 그 대체 농작물 가격이 높으면 시키지 않아도 할 텐데 대체 농작물이 거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결국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농가 소득도 사실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수입 농산물 중에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그 유전자 변형 식물들 요거를 표시를 해서 큼지막하게 그래서 슈퍼에 가면 GMO 들었는 거야? 안 들었는 거야? 그렇게 딱 표시되고 나면 좀 비싸게 주더라도 아닌 걸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그럼 국내 농산물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좀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쌀 농사의 대체 농작물 지원 제도도 좀 획기적으로 이번에 그 하려고 한 거를 그 쌀값 안정화법에 넣었는데 그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상당한 대체 작물 재배 지원 제도가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거부권 행사한 거죠. 그래서 그 대체 작물 지원 하면 쌀값도 안정화될 거고 예를 들면 GMO 표시 의무화만 해도 돈 안 들고 국내 대체 작물들 소비가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 농가 소득도 늘고 쌀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작물의 다양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콩농사 짓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된장 이런 걸 다 이제 GMO로 못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농민들의 좀 뭐랄까 조직화, 그다음에 정책적 접근 이런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잘해주면 좋겠다고 지켜보고 바라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결국은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력을 누가 갖느냐 그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정치 대리인이 대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낮다는 게 아니고 왜 높지 않냐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농업 정책에 관심 갖고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그 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천민승 농업인이 예. 예, 마지막 예. 이게 진정한 그냥 마이크 없으니까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그 농업을 전략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GMO 외의 품목들 뭐 축산업이나 아니면 관련 곡식들에 대한 문제는 GMO가 아닌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이제 도시에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밥상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까 그리고 저희가 생산비에 따른 그 문제를 만약에 뭐 이런 선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꾸준하게 방향으로 비율을 맞춰서 그 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앞으로 과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급하게 수입을 해오다든가 뭐 계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그 방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수입 규제가 과연 가능하냐 소위 FTA 체제 안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2차 산업들 뭐 반도체 자동차 시장을 넓히려면 그 상대 국가에게 그들이 경쟁력을 가진 시장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칠레 포도를 수입하게 된 경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은 건데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럼 대안이 없냐? 저는 좀 더 고민하면 우리가 어떤 시장을 열기 위해서 우회 시장을 열어줬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피해를 입으면 아주 단순한 원리로 혜택 보는 데에서 일부 이익을 모아서 있잖아요. 이쪽을 지원하면 되죠.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농업 지원은 이게 FTA나 이런 데서도 원칙적으로 뭐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농업 지원 제도가 각국에서 매우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업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누가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재원을 어디서 만드냐? 근데 국민들의 일반 그 납세에서 만들면은 왜 농촌만 지원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농촌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산업군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수입 중에 일부를 요즘 이만큼 떼어내고 있긴 한데 거의 뭐 의미 없는 수치죠. 근데 이 부분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방식들이야 다양하게 결국 애정이 있냐 없냐 하는 거죠.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저는 농작물 수입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국가는 경쟁력이 없지 않냐 뭐 그럴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마늘 농사가 망했어요. 냉연리브가 좀 마늘 생산이 안 돼. 그래서 남아있는 마늘 농가들은 이제 비싸게 팔 꿈에 쳐져 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마늘을 확 수입을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또 피해를 입죠. 그렇다고 뭐 마늘 농사 잘 됐을 때 가격이 폭락하면 도와주냐? 뭐 조금 매수해 줄 수는 있지만 잘 안 해주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입 쿼터를 농민에게 주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긴급 농산물 수입에 따르면 이익이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마늘값이 국내에서 폭등을 했는데 해외는 가격이 똑같아요. 한 10분의 1 가격을 사와가지고 한 5배 부터 팔 수 있잖아. 왜 그거를 엉뚱한 사람이 같냐. 그 피해볼 수밖에 없는 마늘 농가한테 주면 되잖아. 마늘 수입 권한을. 그 수입 권한을 뭐 업자한테 팔든지 뭐 그거야 뭐 알아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애정의 문제인 거죠. 애정의 문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수입 문제도 그렇고요. 왜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인간이 만든 문제는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국가 권력이죠. 그래서 농업은 우리 사회 상용산업이다. 비교 열의산업이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이거는 사실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농민들이 지금 230 농민 호수원 호수가 아니라 인구수겠죠. 230만 뭐 그런다는 것 같아요. 계속 결국 농민들이 일단 자기들 권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정치적 선택을 분명하게 하고 그래야 존중받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될 부분도 기술 열심히 개발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좀 자주적이고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좀 조직도 좀 하고 토의도 좀 하고 요구도 하고 책임도 묻고 뭐 그런 과정들을 좀 활성화하는 게 진짜 농업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힘내자는 차원에서 힘찬 박수로 마감하겠습니다. 자, 모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예, 보내야 되니까. 여기 찍으셨어요? 재미나고. 네, 민주봉 아닌가요? 민주봉. 손녀 따라오시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이제는 뭘 가도 돼. 아는 팀이 먼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앞에 보자. 갖고. 환영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찍으세요. 까꿍. 음메.
건강하시죠. 아프지 마세요. 네. 까꿍. 네. 꼭 대통령 되세요. 네. 축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를 써바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협공약 그리고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법 제정 관련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재표결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게 되면 그때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건지 방침이 있을까요? 거부권 행사 후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당 측에서 4가지 중재안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여당 측에서 4가지 중재안 제안했는데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4가지 내용을 아직 제가 못 들어서 저희가 보고 좀 판단을.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가니가 아프네 도가니가. 송송용 농업인 화이팅! 고맙습니다. 갑자기. 먼저 가세요.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사 마쳤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바른님, 오늘 어떠셨어요? 더워 죽겠어요. 네? 근데 아직 간담회를 역시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이제는 좀 제대로 한다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이제 농업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게 이제 진심이다. 진심이다. 다 들었고 그 딱 설명도 해주고 그냥 인식도 시켜준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다라고 대해서 이게 우리 한우 농장 봐봐. 네. 한우 농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네. 안성이 한우가 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안성 한우. 네. 야 그러다가 추천 나와서 닫아버린다. 예?
촛불을 잘라버렸네. 촛불 다 잘랐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